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오늘은 실과 5단원 가정생활과 식품안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느질을 익혀 간단한 손 바느질을 해봅시다. 먼저 교과서는 84쪽부터 85쪽입니다. 교과서를 살펴보면서 바느질을 하면 더 도움이 되겠지요? 오늘 배울 바느질은 첫 번째로 시침질, 두 번째로 홈질, 세 번째로 박음질이 있습니다. 먼저 바늘땀의 의미를 알아볼까요? 바늘땀이란 바느질을 할 때 실을 꿰n 바늘로 한 번 뜬 자국을 의미합니다. 앞에 보이는 곳에서는 바늘땀이 이 두 부분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되지요. 시침질은 옷감, 천을 임시로 고정할 때 사용하는 바느질이고, 시침질을 한 실은 나중에 바느질을 한 다음에 제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늘땀을 굳이 촘촘하게 둘 필요가 없겠죠. 듬성듬성 두면 되고요. 앞면은 약 2cm 정도, 뒷면은 약 0.5cm에서 0.6cm 정도로 뜨면 됩니다. 시침질을 한 후에 앞면을 보면 이렇게 바늘땀이 길고 뒷부분은 앞면보다 바늘땀이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침질을 먼저 알파벳 기초 바느질 세트로 연습해 볼까요? 다들 알파벳 기초 바느질 세트를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동영상을 따라 보고 스스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배웠던 시침질, 홈질, 박음질을 알파벳 바느질 세트로 연습해 보고 부직포와 실 바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바느질 세트는 우선 이미 구멍이 있고 바늘도 굵고 실도 굵어서 연습하기에 제격이거든요. 자, 그럼 먼저 실을 바늘에 한번 꿰어주세요. 선생님은 미리 꿰어놨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거의 반 정도로 이렇게 끝에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끝까지 보이지 않지만, 자, 그래서 바늘을 가운데에 두고 이렇게 쭉 밀어주면 실 끝이 모이지요. 자, 이거를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그리고 고리 안으로 쏙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느질 준비가 됩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배웠던 시침질부터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여기 선생님은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바느질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자, 오른손잡이인 친구들은 거의 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더 편하거든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늘이 S구멍 밑에서 위로 오도록 쭉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매듭에 걸려서 이렇게 쭉 다 빠지지 않죠? 자, 시침질은 우리가 임시로 천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바느질이죠. 그래서 큼직큼직하게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5칸 띄어서 이 5에다가 실을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5 뒤로 지금 바늘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뒤에서 조금 떼고, 자, M으로 나와서 바늘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5칸 띄어서 I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뒤는 실이 짧고 위는 우리가 넓게 시침질로 할 수 있겠네요. 자, 또 한 칸 떼어서 G로 바늘이 쏙 나오고, 그 다음에 C로 5칸 띄어서 이렇게 넣어주면 시침질이 완성됩니다. 시침질을 연습한 친구들은 매듭을 풀어서 다음 홈질 연습 준비를 해주세요.
홈질은 두 장의 천을 연결하거나 구멍난 곳을 꿰맬 때 사용하는 바느질입니다. 앞면과 뒷면의 바늘땀 모양이 같습니다. 홈질을 하고 나면 바느질의 앞 바늘땀과 뒤 바늘땀이 간격이 같고 길이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홈질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홈질 연습하기 위해서 아까 풀었던 매듭을 다시 묶어주세요. 자,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주고요. 자,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가장 오른쪽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홈질은 두 장의 천을 연결하고 이제 구멍난 곳을 꿰맬 때 사용하는 바느질이지요. 자, 앞면하고 뒷면의 땀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자, 선생님은 시침질과 다른 방법으로 홈질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S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바늘을 빼주고요. 자, 바늘땀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R로 쏙 들어가 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늘땀이 같아야 되니까 우리 한 칸 떼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야겠죠? 그리고 다시 한 칸 옆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마찬가지로 한 칸 떼고 다시 바늘을 위로 올려주고 한 칸 옆으로 바늘을 다시 넣어줍니다. 다시 위로, 그다음 다시 아래로, 다음에 다시 위로, 다시 아래로, 다시 위로, 아래로. 다음에 한 칸 띄어서 지에서 위로, 그리고 아래로. C에서 B로 딱 끝나네요. 자, 이렇게 홈질을 우리가 해보았는데요. 자, 한번 뒤로 돌려보세요. 자, 앞면과 뒷면이 바늘땀 모양이 같죠? 자, 여기까지 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매듭을 풀어서 우리 연습 다 했으니까 매듭을 풀어서 자, 이렇게 빼내면 다시 우리가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짠. 박음질은 천을 튼튼하게 이을 때 사용하는 바느질이고요. 바늘땀을 뒤로 되돌려서 두 번 겹치게 꿰내는 방식입니다. 앞면의 바늘땀은 촘촘하고 뒷면은 겹쳐지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 서로 바늘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고 뒤에서 봤을 때는 실이 여러 번 겹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박음질 남았네요. 자, 박음질을 위해서 아까 풀어두었던 실을 다시 매듭 지어주세요. 자, 쌤이 다시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 다음에 실을 안에서 바깥으로 묶으면 매듭이 지어집니다. 자, 박음질을 그럼 연습해 볼까요? 자, 박음질은 천을 튼튼하게 이을 때 사용하는 바느질로 바늘땀을 뒤로 돌려서 두 번 겹치게 꿰매는 거예요. 그래서 앞면의 바늘땀은 촘촘하고 뒷면의 바늘땀은 겹쳐지는 모양인데요. 자, 그럼 먼저 해볼게요. 자, 박음질은요, 여기 S에서 시작하지 않고요, R로 넣어주세요. 자, 아래에서 위로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S로 오히려 뒤로 한번
이렇게 빼주세요. 자, 그러면은 S 뒤에 지금 바늘이 옮겨져 있죠? 자, 여기에서 Q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Q로 넘어가서 오히려 한 칸을 떼고 나왔죠? 그럼 어디로 들어갈까요? 네, R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약간 꼬이네요. 이렇게 R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뒤에서 앞으로 나올 때는 R에서 Q로 갑니다. P로 갑니다. P. 그래서 다시 Q로 돌아가고, 자, Q에선 다시 두 칸 넘어서 O로 가고, 다시 P로 들어가고, P에선 다시 N으로 나오고 O로 들어가고. 자, 아까 홈질이랑 약간 모양이 다르죠? 홈질은 이게 띄어져 있었죠, 바느질이. 자, 근데 박음질은 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오히려 겹쳐져 있죠, 많이. 자, 그럼 지금 선생님 바늘이 어딨냐면요, 여기 O에 있거든요. 자, O에 있으면 어디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M으로 나와서 N으로 쏙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N에서 L로 나오고 여기서 M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실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아까 홈질 했을 때는 끝까지 도달했었죠. 박음질은 그 반도 못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뒤에서 이미 실이 많이 겹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박음질이 튼튼한 거예요. 같은 길이를 꿰매도 홈질보다 더 많은 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두 천이, 만약에 이 천이 겹쳐 있었다면 튼튼하게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박음질이 가장 튼튼한 바느질이라는 거 기억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연습을 해봤으니 실제로 부직포와 실, 바늘을 이용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기초 바느질을 연습해 봅시다. 지금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알파벳 기초 바느질 세트를 이용하여 시침질, 홈질, 박음질을 연습해 주세요. 박음질까지 한 친구들은 박음질까지 마친 준비물을 월요일에 가지고 오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바늘과 실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수칙을 알려주겠습니다. 바늘은 바늘통에 보관합니다. 바늘을 사용하다가 중간에 쉴 때에는 꼭 부직포에다가 바늘을 꽂아둡니다. 바늘을 꿰거나 뺄 때는 항상 바늘 끝이 아래로 향하게 유지합니다. 바늘을 들고 돌아다니지 않고 작은 소품들은 입에 넣거나 삼키지 않습니다. 실은 너무 길게 자르지 않고 바느질 세트를 사용할 때에는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특히 동생들이 주변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를 합니다. 바늘에 실 꿰는 방법부터 알아볼 건데요. 동영상을 보고 따라하면 됩니다. 동영상을 잠시 멈추면서 자기가 하고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 방식으로 바느질을 하면 수월할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을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자, 실 끝부분을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끝부분을 가위로 잘라줄게요. 그래야 바늘이 잘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바늘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바늘 구멍에 자, 끼워주세요. 자, 이렇게 끼워줍니다. 자, 이제 바늘을 끼웠다면, 실을 끼웠다면, 자, 여기 끝에 여기 짧은 실 있죠? 짧은 실을 잡아주고 쭉 늘리세요. 그리고 다른 실이랑 비슷한 길이로 만나게 이렇게 팽팽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매듭을 우리가 지어볼 건데요. 자, 이 두 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이 실 끝부분을 고리에 안으로 쏙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끝으로 살짝 밀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고리가 생기죠? 자, 선생님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실 끝을 밀어서 이렇게 시작 매듭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침질부터 바느질로 연습해 볼까요? 자, 먼저 자와 형광펜을 가지고 오고, 자, 이 부직포 아래에서 시작할 건데요. 자, 자로 형광펜 사용해서 쭉 선을 만들어 주세요. 부직포가 조금 진한 색인 친구들은 잘 보이는 색연필을 사용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초크가 집에 있는 친구들은 초크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침질을 먼저 연습해 볼 건데요. 자, 여기 이 선 가장 오른쪽에 바늘이 아래에서 위로 나올 수 있도록 쭉 밀어줍니다. 끝까지 밀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은 시침질을 연습할 때 선생님은 여기 손 한 마디 요 정도씩 해볼 건데요. 아마 다들 손가락 마디는 다 알고 있죠? 자기 손 마디 길이로 해도 괜찮습니다. 자, 선생님 그래서 좀 더 넣을게요. 선을 그리면 우리가 삐뚤빼뚤하지 않고 잘 그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선생님은 눈대중으로 이만큼 나와서 또 나오고, 자, 이 정도 들어가고, 다시 자, 선 위로 나와야 돼요. 선 위로 어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넣어주고, 다시 같은 간격으로 나왔다가 들어가주고, 자, 같은 간격을 반복해주면 됩니다. 나왔다가 또 들어가주고, 다시 잘못 나왔으면 다시 꽂으면 돼요. 들어가지고. 자, 여기까지 시침질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시침질을 마친 다음에 끝 매듭을 지어줘야겠죠? 자, 끝 매듭 짓는 법을 선생님이 알려주겠습니다. 자, 먼저 시침질 앞부분을 뒤집어 주세요. 자, 그러면 뒷부분에 시침질 뒤 바늘땀이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손으로 쥐어서 동그라미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었죠? 선생님이 쥐어서. 자, 그리고 이 동그라미 안에 바늘을 쏙 넣어주세요. 그리고 바늘을 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매듭이 생기는데요. 여기 매듭 보이죠? 자, 이 매듭이 최대한 아래와 가까워지게 여기 꾹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실만 쏙 갈 수 있도록 여기 고리가 생기는 거 보이죠? 이 고리가 최대한 부직포랑 가깝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짠. 자,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매듭이 생긴 게 보이네요. 자, 선생님 불안하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 만들어서 바늘을 넣고 최대한 부직포와 가깝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매듭을 지어줍니다. 자,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 다음번에 또 실을 써야 되니까 실을 잘라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실을 잘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6학년 친구들 다들 시침질 한 줄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번에는 홈질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오늘은 연습하는 시간이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차근차근 연습해 볼게요. 먼저 선생님의 시범을 보고 나서 여러분도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시침질 위에 또 줄을 그어주세요. 우리가 이 부직포를 다음 시간에도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기 조금만 띄어서 자로 줄을 그어주세요. 그 다음에 바늘에 실을 꿰어서 준비합니다. 선생님이 또 바늘에다가 실을 꿰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충분하게 가지고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실이 만난 마지막에 우리 아까 첫 매듭 짓는 거 배웠죠? 네, 동그라미를 만든 다음에 실 끝부분을 고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매듭 지어주면 됩니다. 선생님은 한 번 더 만들어서 더 튼튼한 매듭을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 큰 매듭을 만들었네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른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홈질의 특징은 아까 선생님이 말해줬지만 앞면과 뒷면의 바늘땀 모양이 같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나오는 부분과 들어가는 부분의 간격이 같아야 돼요. 자, 먼저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선생님이 뺐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홈질을 1cm 정도로 1cm 안 되겠는데요. 한 0.5cm 정도로 한번 두고 간격으로 해볼게요. 자, 선생님 이 간격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0.5cm 간격을 두고 떼고 나오죠. 0.5cm 간격으로 나왔고 또 똑같은 간격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같은 선으로 우리가 선을 그어 놓으니까 좀 쉽죠? 간격으로 나오고 그리고 들어가고 우리가 오늘 연습이니까 조금 삐뚤빼뚤해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도 나오고 들어가고 자, 같은 방법으로 하면 우리가 홈질을 채울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은 좀 천천히 하는 편인데요. 우리 6학년 친구들도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바느질은 빨리 한다고 그렇게 막 결과물이 썩 좋진 않거든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동영상을 여기서 마치고 여기 끝까지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도 한번 선생님처럼 여기 홈질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도 완성본을 끝에 마지막에 보여줄게요.
자, 선생님도 홈질을 맞춰보았는데요. 선생님도 그렇게 썩 바느질 솜씨가 좋은 것 같진 않네요. 선생님도 해보니까 괜찮아요. 많이 하면 많이 늘 거예요. 자, 홈질은 자, 앞면과 뒷면에 바늘땀 길이가 같다고 했었죠? 자, 확인해 보고요. 자, 마찬가지로 뒤에 끝매듭을 맺어줍시다. 자, 동그랗게, 자, 여기 지금 동그랗게 생긴 거 보이죠? 이렇게 동그랗게, 안 보이네요. 이렇게 동그랗게 실을 만들었고, 이 동그라미 안에 바늘을 넣어서 끝매듭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듭을 최대한 부직포랑 가깝게 선생님 한 번 더 해줄게요. 자, 끝 매듭을 짓고 나서 마찬가지로 가위로 싹둑. 이 매듭을 자르면 안 되겠죠? 매듭 위로 실을 잘라주면 홈질도 끝입니다. 자, 그럼 6학년 친구들, 자, 선생님처럼 홈질을 한 줄 완성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박음질을 연습해 봅시다. 자, 박음질도 자, 홈질 위에 선을 먼저 그어주세요. 이렇게 선을 긋고, 자, 또 선생님이 바늘에다가 실을 끼워왔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자, 첫 매듭을 지어야겠죠? 자, 고리를 만들고 그 안에 실을 넣어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자, 한 번만 하면 너무 작으니까 선생님 한 번 더 할게요. 자, 두 번 해서 매듭을 자, 크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박음질을 시작할 건데요. 자, 박음질은 아까 홈질과 다르게 조금 앞에서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듭이 나와버렸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럼 풀리겠죠? 자, 살살 힘을 주고, 자, 매듭이 나오지 않게, 자, 뒤로 한번 가는 거였어요. 우리 그쵸? 자, 뒤로 한번, 아까 홈질과 똑같이 0.5cm 간격으로 갈게요. 자, 간 다음에 다시 0.5cm 앞으로 전진하죠? 자, 쏙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처음에 바늘을 꽂았던 곳에 넣어줍니다. 자, 맞죠? 그 다음에 다시 0.5cm 앞으로 전진, 다시 0.5cm 후퇴, 다시 앞으로. 자, 이 부분을 기준으로 0.5cm 앞으로 전진, 2차. 자, 전진.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왔던 자리로 후퇴. 자, 앞면과 뒷면의 모양이 같죠? 그리고 뒷면에는 실이 계속 겹칩니다. 자, 박음질은 이렇게 내가 앞으로 나아갔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바느질을 완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박음질 하는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자, 6학년 친구들도 선생님이랑 같은 방법으로 선을 긋고 박음질을 한번 시작해보세요. (0.5cm)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돌아가고, 0.5cm 앞으로 나왔다가 다시 뒤로
같은 방법으로 해서 우리 만나요. 여기까지 끝까지 완성해서 만납시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시침질, 홈질, 박음질을 연습해 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연습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하고요. 자, 부직포를 뒤집어서 내가 만든 바느질 오른쪽 밑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줍니다. 홍길동 이런 식으로 써서 월요일에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어떤 공부를 해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배웠던 시침질, 그 다음에 홈질, 박음질을 한 번 더 연습해보고요. 그 다음 선생님이 감침질이라는 걸 알려줄 거예요. 감침질과 단추를 한번 우리가 직접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을 보고 나서 직접 실습을 해보거나 동영상을 멈춰가면서 실습을 하면 되겠죠? 자, 오늘 알파벳 기초 바느질 세트로 시침질, 홈질, 박음질을 연습한 다음에 시침질, 홈질, 박음질을 부직포에 한 줄씩 완성해주세요. 그리고 뒷면에 이름을 쓰고 월요일에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주면 됩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손 바느질의 종류와 쓰임새를 알아보았습니다. 시침질, 홈질, 박음질의 방법을 익히고 직접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감침질, 단추 달기를 배워보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웠던 3가지 바느질을 한 번 더 실습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5단원 실과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